자, 우리 이제 21번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좀 정석적으로 좀 풀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남학생 20명의 평균이 70점이고요. 분산은 1이고 여학생 30명의 평균은 70점이고 분산은 6이라고 했죠. 남녀 학생 50명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평균이 같다는 부분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답지는 선생님이 푼 것보다 좀 쉽게 쓰긴 했는데 내용적으로 좀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요거 한번 정석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거든요. 편차라는 거는 우리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의 점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학생을 우리가 M1, M2 이렇게 해서 M20까지 남학생을 만들 거고요. 여학생은 30명이에요. 그러니까 W1, W2부터 해서 W30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 어떻게 구한 거냐면요. M1에서 어떻게? 평균 뺀 다음에 제곱한 거예요. 그 다음에 M2에서 평균 뺀 다음에 제곱한 거고요. 쭉 해서 MA20에서 어떻게 70을 빼서 제곱한 거를 어떻게 얘네들 전체 수인 20으로 나눈 게 바로 분산입니다. 그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인 거야. 그때 분산이 1이야 이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얘가 뭐 된다는 거 아냐면 20 된다는 거 알죠? 20을 양변에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학생들의 평균은 분산은 어떻게 구했냐? 똑같죠? W1 70부터 두 번째 학생의 점수에 70 뺀 거 편차 제곱하는데 30번째 학생에서 70점 빼서 또 제곱해서 뭐 할 거냐면 30으로 나눈 얘가 바로 분산에 해당되는 6이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양변에 또 30 곱하면 얘는 180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잖아. 그지? 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남녀 학생 50명에 대한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냐?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 싹 다 이렇게 편차 제곱을 어떻게? 각각 구해서 뭐 할까요? 나누겠죠. 그죠? 자, 선생님이 식을 한번 써줄게요. 선생님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에 있는데요. 맞아요. 위에 있어요. 근데 한번 써주는 거야. 헷갈려 할까봐. 뭐 합니까? 전체 인원수인 50으로 나누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남학생 있는 학생 몇이에요? 20이잖아. 그지? 여학생들의 요 값에 총합 180이잖아. 둘을 더하면 몇이에요? 200이잖아. 200을 50으로 나누면 몇 나옵니까? 4 나오네요. 그죠? 여기에다가 뭐한 루트 씌운 바로 이 점이 표준 편차라는 거예요. 자, 주의할 거 분산에는 단위를 붙이지 않습니다. 표준 편차에는 단위를 붙여요. 그래서 21의 정답은 4번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 풀이법까지 여러분들 완벽하게 좀 숙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22번이에요. 5개의 별량을 이렇게 줬고요. 얘 표준 편차가 2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분산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죠. 자, 제평평제라고 해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바로 분산이 나옵니다라는 게 있어요. 요걸 이용하셔서 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제곱을 한번 볼게.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16에다가 36에다가 x제곱에다가 25에다가 y제곱 되겠죠. 그죠? 얘를 평균 낼 거니까 5개 별량이니까 5로 요렇게 나누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평균의 제곱인 6의 제곱을 빼는 거예요. 이러면 표준 편차잖아.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기 때문에 분산하려면 제곱해서 4 돼야 되거든.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요거 넘어갔더니 몇 되는 거예요? 40 되잖아. 그지? 이게 40입니다. 양변에 5를 곱했어. 그랬더니 200인 거지. 200. 그죠? 요게 200이야.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는데 얘랑 더하면 52. 52 더했으니까 77.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77을 빼면 되니까 123. 이렇게 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요 식도 여러분들 좀 반드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도수 분포표에 관련된 문제인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도수 분포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도수 분포표를 만드는 가운데서 디테일한 정보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10회 이상 13 미만의 팔굽혀펴기 한 학생이 3명이 있는데 이들 중에는 원래 11개 한 친구도 있고 뭐 13개 한 친구도 있고 12개 한 친구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여기에 디테일한 값 필요 없어. 이것들을 우리는 그냥 다 계급값으로 나타낼래. 이게 바로 도수분포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 얼마 어떤 것을 한 친구와 상관없이 여기 지금 10 이상 13 미만이라는 계급에 들어오는 얘네들은 모두 다 12회 한 걸로 볼 거야. 이게 바로 도수분포표의 핵심입니다. 계급값 이렇게 본다는 거. 자, 그럼 요 간격이 지금 4씩 일어나면 계급의 특징상 다 4씩 커진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얘는 16, 20, 24, 바로 28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계급값은 양극단의 값을 더해서 평균 내면 되거든. 자, 어쨌건 요걸 이해하면 여러분들 요거의 평균과 표준 편차 구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접근이 되겠죠. 식을 한번 보면 봐봐. 12개 한 친구가 3명 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총 개수를 구할 거 아니야. 그럼 12개 한 친구가 3명이니까 2를 곱해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36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럼 16개 한 친구가 4명 있다는 거야. 그럼 64 이렇게. 20개 한 친구가 5개 있죠? 그러면 요거 하면 총 합은 100개. 24개 한 친구가 6개 있어요. 그럼 144개. 28개 한 친구가 2명 있습니다. 그럼 56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바로 팔굽혀펴기 횟수를 학생 수로 나눈 게 평균의 개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쭉 다 더하시면 됩니다. 얘네들 더하면 요거 200, 300, 400 되겠죠? 20으로 나누면 바로 평균은 20이야.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표준 편차를 구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럼 편차를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에서 20을 빼죠? 그러면 그거를 제곱하면 몇이야? 64잖아? 64가 얼마? 3개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 6, 18, 3, 40이니까 192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요. 자, 16에서 20을 빼면 몇이에요? 16이잖아. 4인데 제곱하니까 요거 제곱하면 64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죠? 빼면 0 되기 때문에 계산상에서 빠져요. 24에서 20 빼면 편차 4가 나오는데 제곱하면 16. 16 곱하기 6 하면 바로 96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자, 28에서 20 빼면 편차는 8, 제곱하면 64. 왜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그럼 요거 계산하면 128 된다는 거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몇 되냐면 160 된다는 거고, 요거 요렇게 더하면 몇이냐면 8 해서 숫자 하나 올라가니까 바로 320 된다는 거죠? 그럼 둘을 더하면 몇인 거야? 480. 요거를 뭐 한 것?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20으로 나눈 바로 몇이에요? 우리 24가 뭐 된다는 거 알 수 있냐면 분산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표준 편차 얘기했으니까 루트 24. 그래서 어떻게 돼요? 2 루트 6. 그게 바로 표준 편차 된다는 거 구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몇 번이니? 1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도수분포표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도록 하시고요. 계속해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우리 24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4번 문제는 여러분들 답지를 좀 참조할 것을 권해드리는데,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어떤 별량들이 x1, x2 해서 xn까지 있는데 얘의 평균을 우리가 m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건데요. 얘를 각각 k배했어요. 그래서 kx1 쭉 가서 kxn까지의 평균은 뭐냐면 평균의 k 곱한 km이더란 얘기야. 이때 표준 편차도 k 곱한 ks예요. 요 얘기를 좀 먼저 설명해 드리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 되게 재밌는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4분원 위에 점으로서 P1, P2, P3가 위치합니다. 자, 얘는 4분원인데 2배가 되죠? 그럼 요 안쪽에 작은 원과 바깥쪽에 큰 원은 닮음을 이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닮음 비는 1대2가 되네요. 느낌 오니? 그치? 세점 Q1, Q2, Q3는 P1, P2, P3를 각각 2배한 형태에 대한 것들이죠. 그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분산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P1, P2, P3의 표준 편차가 2니까 Q1, Q2, Q3의 표준 편차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닮은 비가 1대2이기 때문에 2를 곱한 4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즉 Q1, Q2, Q3의 표준 편차가 4가 되기 때문에 분산에 해당되는 거는 제곱, 다시 말해서 X좌표의 분산은 16이야.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답지도 좀 참조해 주실 거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우리 1번부터 24번까지 오늘 24개의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2차 함수 파트에서는 좀 난이도 있는 것 좀 풀었으면 해서 어려운 문제를 넣었기 때문에 시험이 지금처럼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점수가 조금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수업 꼼꼼히 여러분들 걸로 익혀 놓으시면 다 충분히 좋은 성적 맞으실 것 선생님은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성적 나올 수 있게끔 선생님도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좋은 점수 받고 현장에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만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See you again.